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학교 수업이 있어서 수업 있는데 학교 수업 땡땡이 치고 엄청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학교 가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너무 진짜 고통스러워가지고 어제 저녁에 오늘 수업 땡땡이 치기로 결정하고 이번 학기 한 번쯤은 결석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수업 결석하면 뭔가 노는 게 아니라 엄청 생산적이게 돼요. 내가 수업을 결석을 했을지언정 오늘 내가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보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어제 이제 나 도저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학교 가는 게 결석하기로 딱 마음 먹고, 그 대신 이제 저에게 스스로 네고시에이션 뭐죠? 네고시에이션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협상을 한 것이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려고 했던 또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게 해야지 했는데 제 프로그램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테크니컬한 그런 걸 배우는 걸 즐거워하지 않고 되게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학교 수업을 땡땡이 치는 대신 그걸 오늘 꼭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학교 과제를 다 제출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학교 안 가도 되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학교 안 가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맞아요.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어쩌면 실력이고 현명함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수업 하루 빠진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던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이 길죠? 어쨌든 이 정도로 행복할 수 있다면 오늘 학교 수업 결석해도 된다. 아직까지 이번 학기 한 번도 결석 안 했으니까. 하여튼 학교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오늘 결석하니까 그 안 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루를 잠깐 딴 생각하고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독서노트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땡땡이 쳤으니까 루틴도 더 확실히 하고 더 생산적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사이트 스토리님, 내가 좋아하는 사이트 스토리님의 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넉넉해지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쵸?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행동이나 말, 표정 등을 넉넉한 사람과 비교해보세요. 맞아요. 넉넉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까? 넉넉한 사람은 이런 말투를 쓸까?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넉넉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은 의시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맞아요.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겸손하고 친절할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등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넉넉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빈곤한 행동만 해서는 절대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조차 행하지 않고서 부자가 되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빌어봤자 소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실천했어요. 할 수 있는 일조차 결석하는 거야. 결석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의 결정이잖아. 이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지금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해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 차를 운전할 때도 진짜 부자는 어떻게 운전할까 라고 상상하면서 해보세요. 고급차를 타고서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보면 설령 그 차가 벤츠일지라도 저 녀석은 졸부로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그런 운전은 졸부나 할 법합니다. 진짜 부자라면 좀 더 우아하게 운전할 테니까. 맞아, 진짜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요. 이 심적 여유. 그냥 생활에서 스며들어서 나오는 여유? 뭔가 생존 본능이 아니라 그 정글에 편안하게 눈을 개슴치레 뜯고 졸려하는 어떤 공격이나 위험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여유로운 그 사자의 모습과 사슴 이렇게 막 주위를 살피면서 포식자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주위를 살피면서, 그리고 막 그 왜 어떤 소리가 팍 들릴 때 그런 사슴들이나 토끼들은 순간적으로 팍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그러한 외부 반응에 외부의 자극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사자는 그냥 툭 치겠죠? 근데 이렇게 사슴처럼 팍 하겠죠? 그게 나는 우아해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생활 속에서 스며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나 자신도 항상 성찰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목이 왜 아프죠 근데? 며칠 전부터 목이 조금 아픈데 꿀을 먹긴 했는데 꿀물을 마셔야 되나? 꿀물을 오늘 좀 나중에 마셔야 되겠어. 네, 그래서 이 차를 잘 때는 벤츠를 탄 것처럼 우아하게 운전해야 하네. 자네 차선에 들어오려는 차가 있다면 친절하게 넣어주게. 이건 나는 진짜 잘하는데 난 좀 운전은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부터 넉넉해야 만사가 잘 풀리는 법일세.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세요. 그러면 점점 풍요로움이 당신을 따라옵니다. 목이 아프네. 목이 아파요. 이 독서네트 해야지. 오늘은 학교 안 가니까 여유롭게 루틴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운동을 못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마법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책도 읽고 독서노트도 해보겠습니다. 학교 수업 빠지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네, 그러면 죄책감 있나?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수업 받으면 되죠. 열심히 학교 가서.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 제자들도 처음부터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넉넉하게 바꾸어 나갔더니 어느새 모두가 풍족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서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감사의 마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하는 자신에 대한 감사,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신에 대한 감사. 와우. 이 겸손이죠. 그 JYP 박진영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겸손.
외적으로 그냥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이라는 건 아주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엄청난 해군과 많은 사람들이 도움에 있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 감사하는 마음. 여기도 똑같아요. 사이트위트님도 노력하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 아, 목 아파. 아휴, 괜찮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조금 이따 책 읽다 보면은 목이 좀 풀리는데 아직 목이 안 풀려서 그런가?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신에 대한 감사. 네, 이것도 독서노트 해야지. 강아지가 머리맡에서 또 코를 드르렁 드르렁 굴면서 자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또 다시 또 감사해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여유에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이렇게 독서를 할 수 있고 집에서 보내는 여유롭게 보내는 이 시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지금 딴 생각하다가 왔어요. 왜 그랬을까? 참 사람의 마음은 원숭이 마음과 같다 그러더니 원숭이처럼 이 나무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갑자기 또 제가 지금 아주 감정적으로 불안한 시기거든요. 마법에 걸리면 뭔가 짜증감? 그리고 심적 안정감이 없어져요. 괜찮아요. 다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배철이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면 말고 시면으로 가지 말고 정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적. 오케이. 나만의 무늬를 쓰는 일? 디자인은 문화를 창조합니다. 문화는 가치를 형성합니다. 가치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케이. 갑자기 엄청 생산적이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지 마음이. 이거 읽어야 되겠어요. 평정,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시간. 나의 마음을 한번 잠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이란 완벽에 대한 추구다. 배철은 내가 완벽하려고 하는 것은 완벽하려고 하는 추구다. 그런 뜻인가? 명확하게 잘 어떻게 뭘 얘기하는지 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가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완벽. 가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이 세상에 완벽이란 것이 있을까?
완벽이라는 단어에는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맞아요. 완벽해지고자 하는 희망. 하지만 어떤 것을 추구하더라도 완벽해질 수 없는 절망. 이 세상에 완벽이라는 게 있을까? 완벽한 건 없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완벽은 내가 다가가는 만큼 언제나 저만치 도망가는 신기루다. 맞아요. 완벽을 그래서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완벽은 나의 최선을 요구하는 희망입니다. 완벽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그쵸?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나에게 절실한 한 가지에 몰입하도록 독려한다. 나에게 절실한 한 가지. 오늘 나는 성장했는가? 나는 어제보다 더 나 자신을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라도 배우고 깨우쳤는가? 그 한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완벽한 하루는 없다. 완벽한 하루. 뭐 굳이 얘기하자면 어제도 나름대로 완벽했다. 오늘도 완벽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완벽이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늘 내가 학교 수업을 빠졌어도 나는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였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완벽을 향해 정진하면 할수록 목표점은 그만큼 더 멀리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벽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최선,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나의 최선.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동 계획을 매일 변경하고 운동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겠죠. 완벽해지기보다는 나의 컨디션 자체를 최적화하는 거. 최적화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건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최선을, 완벽을 기하는 거. 근데 최적화라 그러면은 뭔가 조금 괜찮게 느껴지는데, 완벽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마음이. 그래서 오늘을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니, 뭐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즐기고 있는가, 그걸로 되는데, 왜냐면 미래, 과거는 어떤 것도 나의 통제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 책 읽는 것,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즐기고 있으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10시간이 지나도, 또 내일이 되었을 때도 지금 이 순간을 생각했을 때 후회가 없다. 그러면 된 건데. 그래서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미국 작가의 갈매기의 꿈에 대해서 예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조나단은 남다르다. 조나단이 갈매기인가요? 갈매기 맞네요. 조나단은 남다르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먹잇감입니다. 생존 본능이죠. 그러나 조나단에게는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먹기 위해서 연명하는 삶이 아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존 본능은 너무 더 위에 있는 거죠. 조나단 멘토였던 그의 아버지, 맞아, 비행의 목적은 먹이를 찾는 것이지 비행 자체가 아니라며 그를 나무란다. 그러나 조나단은 하루 종일 완벽한 비행 그 자체를 위해서 나는 연습을 한다. 그 완벽한 비행을 위해서 연습을 한다. 그러네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새도 그들의 실력 그리고 타고난 그 체형에 따라
그리고 타고난 힘에 따라 그 날 수 있는 비행 능력이 다르겠구나. 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새는 똑같은 새다. 똑같은 식으로 날고,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날아다니다던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연습을 해서 실력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 와. 그래서 그는 매일 빠른 속도로, 더 빨리 날려고 수면을 향해 하강하다가, 순간 멈춰 다시 수평으로 가는, 나는 고도의 기술을 연마했다. 그는 이 반복을 통해 자신의 비행 기술의 한계를 조금씩 극복해갔다. 하강하다가 극도로 다시 멈춰서 수평으로 나는 고도의 기술. 이게 고도의 기술인가 봐요. 그는 가능의 한계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의 시도는 언제나 경계를 확장하다 보니 종종 실패했습니다. 경계를 확장하는 게 점점 더 이제 나도 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쉬워지면 조금 높이잖아요. 그거 가는 거. 그 말인 것 같아요. 실패는 완벽을 갈고 닦기 위한 필수 부가기의 과정입니다. 실패가 없는 성공이나 완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조나단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수면 위로 하강했습니다. 네, 이제 조나단 얘기 그만할게요. 네. 그거 말고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갈매기가 그래서 체념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비행을 할 수 있는 예술가를 꿈꿔왔지만 구걸한 시세로 전락한 자신에게 실망한 그는 고민에 빠진다. 아직도 갈매기 얘기네요. 그 조나단 얘기. 오케이, 조나단 2페이지나 조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홀로 멀리 떨어진 절벽에서 비행 연습을 합니다. 그가 슬픈 이유는 자신이 소외되어서가 아닙니다. 동료들이 스스로 완벽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닌 잠재성을 찾지도 훈련시키지도 않아 발휘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인간은 멀리서 떨어진 절벽에서 홀로 연습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홀로.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얼마나 수련하고 단련하는가, 그것에 따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 동안에 발휘할 수 있는가,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모든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지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나단이 생각했던 동료들이 스스로 완벽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죠. 그 동료들, 그 갈매기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에게 맞는 행복을 찾아가는 것 뿐이죠. 그들은 자신이 지닌 잠재성을 찾지도 훈련시키지도 않아 발휘할 길이 없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자신의 시꺼먼 목에 살리던 시몬에게 예수가 말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이 말을 풀었으면 당신은 자신의 최선을 발휘하는 가장 깊은 심연으로 자신을 몰아넣은 적이 있는가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심연. 시몬은 깊은 곳으로 가자. 그는 베드로로 변신했습니다. 지금 잠깐 딴 생각하다 왔어요. 네, 그래서 조나단은 비행을 연습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비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갈매기보다 물고기를 더 많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 기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행을 위한 비행이 결국에는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인 셈입니다.
가장 많은 그 물고기를 잡아야 하나요? 어차피 그 조나단이 먹을 수 있는 그 물고기 양은 한정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나단은 이 수련 중에 자신과 유사한 비행을 연습하는 갈매기들과 조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수련하고 있으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유유상종. 이 도반들은 그를 갈매기들 중에 갈매기, 거의 완벽한 비행을 구사하는 갈매기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갈매기 이름은 100만 마리 중 한 마리였습니다. 이걸 독서노트를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왜 힘이 들지?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오늘 내가 진짜 잘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힘이 쭉 빠지지. 이게 되게 나 좋은 것 같아. 도반. 거의 쓰는 단어가 그 누구죠? 송길령님의 책과 송길령님이 쓰는 표현이었던 비슷해요. 수련 중에 자신과 유사한 비행을 연습하는 갈매기들과 조우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지금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도반들은 그를 갈매기들 중에 갈매기, 거의 완벽한 비행을 구사하는 그 갈매기에게로 데려갑니다. 그 갈매기의 이름은 100만 마리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갈매기가 완벽한 비행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1000번을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인간처럼 오늘 이렇게 나는 수련을 하고 나는 그만큼 성장되어서 또 다른 나로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흠모할 수 있는 나 자신으로 내일 아침에 또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때마다 인생에 걸쳐 완벽한 비행을 연마하기 위한 훈련을 1000번 반복해야 한다. 근데 이 표현력은 너무 좀 강박처럼 느껴져요. 결국은 어느 정도에 가면은 내가 어떤 일정한 루틴을 갖게 되었을 때는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뭔가 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평생을, 그러니까 그 갈매기 이 조나단은 이렇게 자기가 나는 비행을 연습을 하면서 즐거웠을까? 아니면 그냥 완벽한 비행을 연마하기 위한 훈련을 그냥 천복 반복하면서 강박에 쌓여 있었을까? 이게 나는 참 궁금해요. 만약 갈매기가 자신의 삶에서 완벽한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상에서 처음부터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케이. 조나단은 자신이 뼈와 깃털로 이루어진 새가 아니라 완벽한 자유와 비행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잘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저 하늘에 존재한다. 그것을 시도하는 그 갈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조나단은 왜 그러면 더 잘 날 수 있는 갈매기가 되고 싶었을까요? 그냥 자신의 그 성취감을 위해서? 자기 효용감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반복적인 강박에 의해서? 나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자기 효용감,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였다면 순간마다 즐거울 수 있었지만 그냥 강박적인 반복이라면 그냥 강박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사실 뭐 그렇게 잘 나는 거고 결국은 그 물고기를 더 많이 낳기 위해서인데 조나단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 참 의도가 궁금합니다. 나는 어선 위에 버려진 그 물고기 대가리나 여객선들의 승객들이 던져지는 새우깡 위주로는 허접한 갈매기로 생을 마칠 것인가. 꼭 이걸 허접한 갈매기라고 우리가 정의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그 성향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날기를 연습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어 그냥 새우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이렇게 사는 것도 꼭 나쁘다고, 내가 그게 맞다고 해서 타인에게 그걸 맞추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나단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찬란하게 비행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완벽한 비행은 당신이 짧은 인생 동안 시도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완벽이란 완벽 그 자체가 아니라 완벽을 향한 열정과 노력입니다. 네, 뭐 별론 것 같아요. 저는 완벽. 아니 근데 저기 뭐지? 평온한 마음을 위한 거인데 왜 완벽이 나왔지? 평정, 평정,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시간인데 왜 완벽? 이건 강박인데? 뭐지? 간격, 사이의 침묵. 모든 인간의 불행은 홀로 조용한 방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생깁니다. 맞아요. 관계의 핵심은 간격이다. 간격이 존중될 때 관계가 온전하고 비로소 나는 독립적인 나로 존재한다. 나를 포함한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나와 너 그리고 불특정 다수 3인칭과 구별을 가능케 하는 즉 간격입니다. 너와의 관계에서 그 물리적이며 질적인 사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무너집니다. 오마이갓, 아이고. 나와 너 혹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이 둘을 구별하는 시공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포함한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와 너 사이라는 그 차이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을 자연스럽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필요의 조건입니다. 이 구별이야말로 숭고하고 거룩합니다. 나는 거울을 본다. 거울에 반영된 나를 나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거울 사이의 공간 때문입니다. 오케이. 얘는 이제 그만 읽어야 되겠어요. 오늘 조금 잘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조금 오늘은 생각외로 책이 깊이 내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좀 뭔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을까? 데어 카네기 책은 생각외로 저랑은 좀 맞지가 않아서 무엇을 읽어볼까요? 사랑의 기술 한번 읽어볼까? 사랑의 실천. 우리는 사랑의 기술의 이론적 측면을 다루어 왔거니와 이제 더 힘든 문제고 사랑의 기술의 실용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의 어려움은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 즉 이 책에 많은 독자들이 어떻게 기술을 스스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그 사실에 의해 더욱 증대됩니다. 네, 알겠어요. 지금 서론이 길죠? 그러나 문제는 어떤 특수 기술의 실용을 위한 훈련,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연습하는 것을 말하죠. 루틴이죠.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생애를 통해 훈련의 문제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전 생애를 통해, 그쵸? 현대인에게는 훈련보다 더 익히기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훈련된 방식으로 엄격하게 규격화된 일을 하면서 하루 8시간씩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현대인은 일을 떠나서 자기 훈련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오케이. 현대인이 일하지 않을 때는 게을리 지내거나 빈둥거리며
빈둥거리고 싶어하면 더 좋은 말을 쓴다면 긴장을 풀고 싶어한다. 게으름을 피우려는 이런 소망은 주로 생활의 규격화에 대한 반발이다. 오케이. 그래서 현대인은 모든 훈련을 스스로 보관 합리적 훈련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건의에 의한 강요된 훈련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신 집중이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거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 이것을 집중하고 몰두해서 몰입의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결국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얼마나 몰입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훈련 이상으로 정신 집중도 우리 문화에는 드물다. 집중할 수 있는 거, 몰두할 수 있는 거, 몰입할 수 있는 거, 이거 실력이에요. 훈련으로 의한 실력. 반대로 우리 문화는 어떤 나라의 문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심이 없고 혼란한 생활 방식으로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소는 인내라고 하고요. 다시 말하자면 기술에 숙달하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일을 달성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우리의 모든 산업 조직은 정반대일 것 같고 신속성을 추구합니다. 나 그래서 살아있는 기술 그 실용 뭔데요? 계속 이게 지금 끝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는 그 조건은 기술 습득에 대한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 기술에 대한 관심? 그 기술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견습공은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케이. 기술을 배우는 일반적 조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기술을 직접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 다른 많은 일들, 때로는 일경, 관계없는 듯한 일들을 배워야 한다. 오케이.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이 말은 이 기술 분야에서 명장이 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모든 국면을 통해 훈련, 정신 집중, 인내를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 사랑의 기술이 결국은 지금 이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길게 썼어요. 지금 모든 국면을 통해 훈련하고 그 사랑의 기술도 훈련이 있어야 되고 정신 집중을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오케이, 그렇겠죠.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오케이.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 물음에 더 잘 대답할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권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불필요한 사치에 탐닉하지 말고. 오케이. 이러한 종류의 훈련에는 분명히 결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전력과 저축, 미덕에 집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에 적대적이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약간 지금 짜증감이 있는 그런 신체적인 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어요. 너무 사설이 길어요. 이제 자, 내가 핵심만 딱딱 뽑아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러한 종류의 훈련에 대한 반발로서 다른 훈련이 심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채 생활의 나머지 부분에서 8시간 일하는 동안 부과되는 규격화된 생활 방식과 반대되는 것을 탐닉의 균형을 잡으려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산책에 할당하는 것, 최소한 시간 이상으로 탐정소설, 영화 같은 도피주의적 활동에 탐닉하지 않는 것. 도피주의적 활동? 영화 보면 안 된다고? 과식하거나 과음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초보적 규칙입니다. 오케이, 초보적 규칙이고, 그러나 훈련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칙처럼 실행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의지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훈련이 나의 의지 표현이 되어야 한다. 오케이. 다시 말하자면 훈련을 즐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즐기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진짜 책을 읽을만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훈련을 즐겁게 생각하고 훈련을 그만두면 결국 실패하게 될 행동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다. 맞아요.
훈련은 어쨌든 고통스러운 것으로 가정하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통스럽게 하면 길게 못해요.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결국 내가 즐기지 못한다는 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이고, 내가 이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인간의 심신에 좋은 것은 비록 처음엔 약간의 저항을 극복하더라도 역시 즐거운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즐겁다는 뜻인가요? 이거 내가 좀 해석이 안 되는데, 즐거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즐거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건 즐겁다는 거잖아요. 아닐 수 없다. 아닐 수 없다는 두 개의 부정이니까 즐거운 것이다. 그쵸? 약간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아, 오케이. 이미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인간 심신에 좋은 거, 나의 심신에 좋은 것은 비록 처음에는 약간의 저항이 있어요. 항상 루틴을 할 때도 새로운 루틴, 조금 더 어려운 루틴을 설정할 때 약간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면 즐거운 것이다. 오케이. 이게 내가 약간 확증 편향일 수도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신념이나 가치관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지 이렇게 조금 깨닫고 하는 거,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확증 편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집중은 우리 문화에서는 실행하기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나 갑자기 지금 조금 요즘에 프로젝트 하는 거 생각하다가 네. 정신 집중은 우리 문화에서는 실행하기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정신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이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모든 일이 정신 집중의 능력과 어긋나는 작용을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정신 집중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독서를 하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고도 홀로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의 불가결한 조건이다. 왜?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야. 사실 혼자서 내가 외롭고 불행하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한다 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의 이 외로움과 허전한 이 마음을 채워줘야 하는 책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결국 내 인생에서 풀어야 할 나의 숙제, 그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에 대한 숙제. 결국 외로움은 내가 내 스스로 나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평생 동안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과제와 같은 것인데, 나와의 적이잖아요. 나 자신과의 적인데 그걸 상대가 나의 숙제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사랑에 불가결한 내가 내 스스로 혼자서도 안정적일 때 사랑을 할 때도 안정적일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니 제가 이걸 읽었어요? 와, 내가 잘해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한다면 그녀는 생명을 구조하는 자일 수 있지만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건이 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홀로 있으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 이것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참 그런 거 보면 운이 좋은 사람이야. 홀로 있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나는 좋은데 내가 완전히 나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으니 이게 성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환경사정을 내가 그렇게 해서 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목이 아파요. 그래서 그는 침착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느끼며 심지어 상당한 불안까지 느끼게 할 것이다. 그래요? 오케이. 두세 가지 매우 간단한 연습. 예컨대 편안한, 단정하지 못하고 딱딱하지 않은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눈앞에 있는 흰 스크린을 보려고 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성향과 생각을 제거하려고 하며 자신의 호흡을 맞춰가는 것. 오케이. 이러한 연습 외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곧 음악 감상, 독서, 사람들과의 대화, 경치 균형에 전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 하고 있는 그 활동이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며 이 일에 몰두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이 순간 제가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이 순간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몰입의 단계로 가는 거, 이거예요. 만일 정신 집중이 되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중요하지 않는 일이나 우리의 충분한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현실성을 갖게 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고 내가 몰입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제 연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걸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몇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때 완전히 그 사람에게 몰입해서 내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몰두하는 것이다. 근데 뭐 시간을 보내는데 휴대폰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저는 조금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신 집중을 배우려면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대화, 다시 말해서 순수하지 못한 대화를 피해야 한다. 아, 두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그 나무의 성장에 대해, 또는 방금 함께 먹은 그 빵에 대해, 또는 지구상의 공통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대화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을 이미 경험했고 또 이 일을 추상적 방식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대화일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답변을 해주셨어요. 좀 뭔가 인간관계라고 하면 그냥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 그런 걸 좀 남자들은 싫어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재밌게 생각했었던 그 시간도 있었거든요. 막 친구들이랑 주말에 커피 마시면서 마카롱 먹으면서 케이크 먹으면서 연예인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운동 시작하고 독서 시작하고 루틴 시작하면서 그 쓸데없는 그런 대화가 아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는데, 그게 내가 약간 너무 조금 로봇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일까 라는 그런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것이 적절한 대화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 생각이 맞더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야, 진짜 긴 여운을 남기네요. 독서노트 할게요. 한편 정치 문제나 종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대화가 보잘것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부한 표현을 말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대상에 기울이지 않을 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쓸데없는 대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나쁜 친구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죠? 나쁜 친구는 악의가 있고 파괴적인 사람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생활 궤도가 불쾌하고 우물한 친구들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지? 오마이갓. 너무 생활 궤도가 불쾌하고 우물한 친구. 오케이, 곧 육신은 살아있으나 정신은 죽은 자들, 사상과 대화가 보잘것없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짓거리는 자들, 생각하지 않고 상투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자들 역시 피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랑할 때 이런 대화, 코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기대되는 방식 곧 상투적이고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바꾸게 될 것이다.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상대방이 약간 이렇게 장난스럽게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완전하게 극도의 예의를 차려버리면 그 상대방이 극도적인 예의로 변하더라고요. 나는 너의 그러한 심시풀이 장난을 지금 받아줄 생각이 없다라는 걸, 너 나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해? 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완전한 극도의 예의를 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조금 놀라면서 그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장난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경험을 저는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만일 기대되는 방식, 곧 상처적이고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바꾸게 된다. 오케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경청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채 하고 심지어 충고까지 합니다. 그들은 정말 이 경청에 대해서는 어느 책에도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나는 진짜 그러면은 경청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진짜 실제적으로 경청을 실천하고 있는가? 실제 상황에서는 나 진짜 경청해야지. 맞아, 경청은 정말 중요해. 이거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도 진짜 경청해야 된다. 진심으로 경청해야 된다라고 그걸 진짜 많은 책에서 읽고 여러분 나는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다짐을 했는데 나는 실제적으로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성찰하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경청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채 하고 심지어 충고까지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대답조차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화는 그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정신을 집중하고 듣는다면 더욱 피곤해질 것이라는 그 환상이 사로잡혀 있다. 감청에 대해서.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활동이든 만약 정신을 집중한 상태에서 행한다면 우리를 더욱 각성시키지만, 각성. 비록 후에는 자연스럽고 유익한 피로감이 생기지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책을 내가 2시간을 읽어도 그냥 그 책 자체만 술술 읽어가면서 가는 것과 그때그때 멈춰서서 생각하고 또 성찰해보고 깊이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배철현님의 책이 너무 좋기는 한데, 너무 좋아요. 좋기는 한데 많이 하루에 많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피로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이 집중되지 않은 그 모든 활동은 우리를 졸리게 만듭니다. 오케이. 그런데 정신이 집중되지 않은 그 활동은 그날 밤 잠들기 어렵게 만든다. 와. 아. 진짜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해 줄 수 있는 한 문단 아닌가요? 아, 약간 흥분했어. 와.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지. 내가 만약에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집중해서 몰두해서 몰입의 단계로 넘어가서 즐길 수 있다면, 즐기지 못한다면 내가 졸려요. 책에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졸리게 되는데, 그런 하루 동안에 그렇게 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 그날 저녁에 잠들기 어렵다. 그날 저녁에 이렇게 완전한 내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책을 정말 많이 읽고 내가 막 성찰을 한 날, 그날 엄청나게 피곤하면서 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저녁에, 그날 밤에 수면의 양과 질은 내 하루의 성적표라고 생각해요. 이야, 진짜 이게 거의 몇십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그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예전 진짜 100년 전인가요? 몇백 년 전은 아니죠. 제가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오래된 그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철학이 현재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가 변하고 한다고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맥락,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맥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맥락, 코어는 변하지 않죠. 근데 뭐 다른 좀 세부적인 것들은 변할 수 있지만, 갑자기 내가 크게 깨달았나봐요. 극도로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지면서 극도로 이거네. 지금 똑같은 거네. 내가 조금 전에 이 문장을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를 더욱 각성시키지만 그 후에는 자연스럽고 유익한 피로감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극도로 갑자기 피곤해지면서 배가 고파지는 게 자연스럽고 유익한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픈데 뭘 좀 먹을까? 아, 맞다. 내가 또 계획을 세운 게 있거든요. 편지에 쓰면서. 네, 이 배고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짜증감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 이 문장까지는 읽고 빨리 지금 뭘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가 몰입했을 때 그 순간에 완전히 이 책의 한 문장 그 의미를 곱씹잖아요. 그게 몰입이잖아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집중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실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간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피하지 말고 서로 친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이게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 그래서 지금 그 사람과 내가 만약에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대화에 완전히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데이트에 온전히 집중하고 몰두해서 몰입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냥 우리는 지금 데이트하고 있어. 서로가 그냥 그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운동, 성공, 투자 모든 게 똑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 지금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그냥 책을 그냥 술술술술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집중해서 몰두해서 몰입하는 거. 운동 그냥 시간 때우려고 1시간 정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틱틱탁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그 음악과 나의 그 근육의 세포 신경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 그게 몰입이거든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역시 13시간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내 효율성이 좋네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신 집중 훈련이 처음에는 어려우리라. 이 정신 집중해야지, 정신 집중해야지 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매일 해야지 집중할 수 있고 몰두할 수 있고 몰입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리라. 이것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억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런 글을 읽으면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요. 진짜로. 뭐가 내가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한데 그것이 내가 인내하면서 왜냐면 모든 일에는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실력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억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너무 아름다운 글인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눈물이 핑 돌면서 진짜 이렇게 세 문장이네요. 세 문장이네요. 이 세 문장으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그레임인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읽으면서 감동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고 진짜 저는 생각하면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다. 정신 집중이 처음엔 어려우리라. 마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리라. 집중하는 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하루에 거의 매일 이제 운동할 때
몰입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죄송해요. 먼저 책을 읽을 때 몰입의 단계로 거의 한 일주, 매일매일 책을 읽으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적어도 한 5-6번은 무조건 몰입의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운동할 때도 몰입의 단계로 가고. 근데 예전 과거를 생각해보면 1, 2년 전에는 그 몰입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양쪽으로 막 책을 읽기만 했거든요. 그때는 뭐 책을 그냥 읽는 게 한 6시간, 7시간씩 계속 읽었어요. 쉬지 않고. 근데 그때는 몰입의 단계는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시간만 읽어도 몰입의 단계로 갈 수 있고. 그게 그만큼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집중 훈련이 처음엔 어려웠죠. 마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리라. 근데 이것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고 꾸준히 하는 거, 결국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나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나 스스로를 흠모하는 나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뭔가가 결과가 보일 수 있는 때가 있다. 다 똑같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억지로 할 필요가 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운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운동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때 운동하러 가는 것도 어렵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또 트레이너랑 매일 또 운동을 했으니까 트레이너가 자꾸 이렇게 좀 신체적으로 힘들다니까 아프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겁도 나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신체적인 그 몸이 있었어요. 내가 딱 원하는 그 신체적인 몸. 그래서 목적을 솔직히 달성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라리 처음에 운동하기 전에 계획하고 막 트레이너와 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 한 일주, 2주까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매주 이제 트레이너와 운동을 하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힙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 크기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내가 원하는 그 힙이 있는데 그걸 만들 수 있을까? 왜냐면은 너무 늦게 만들어지거든요. 근육을 쌓는 게. 그래서 인내가 필요했고 근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도 했고 그때는 거의 운동에 반 미쳐 있었으니까 운동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막 헬스장에 5시간도 있고 고립 운동을 위해서 하루에 2번도 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몸을 내가 원하는 그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지 상태고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억지로 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참 좋네요, 이 책이. 이게 진짜 사랑의 책인가? 연애에 대한 사랑의 기술인데 이 제목이 아니 이게 뭐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계발서의 내용과 비슷해요. 결국 사랑도 운동도 성공도 건강도 투자도 이 모든 것이 다 기본적인 그 중심은 콜은 일맥상통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운동을 하면서 맞아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어가면서 뭔가 내가 인생을 배웠다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참 비슷하다 이렇게. 이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결국 정신 집중도 또한 사랑의 기술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목이 안 풀리니까 목이 아픈가 봐. 근데 지금도 약간 좀 몸에 불편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목이 많이 풀렸죠. 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목이 아팠어. 내가 이 독서 노트를 시작하기 전에 나 오늘 목이 너무 아프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인내하면서 억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내가 어떤 것인지 알려면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어린아이는 계속 시도하며 조금씩 고쳐나가서 결국 어느 날인가는 쓰러지지 않고 걷습니다. 만일 어른이 중요한 일을 추구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인내와 정신 집중에 도달한다면 무슨 일인들 성취하지 못하랴. 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민감하지 못하면 정신 집중도 배우지 못합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지금 나한테 나 자신에게 민감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감정, 나의 컨디션, 나의 체력, 순간순간 변하는 나의 감정 계속 민감하게 나 자신을 자각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줄곧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분석해야 한다는 말인가? 또는 그 밖의 일을 말하는가? 나 자신, 내 생각을, 내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생각하고 나의 느낌을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생각하고 나의 행동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분석하고 성찰하고 이 모든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만일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말한다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차에 민감합니다. 소리가 작더라도 듣지 못하는 소음이면 곧 알아채고 모터의 가속 장치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도 곧 알아챕니다.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는 도로 표면의 변화나 앞뒤 자동차의 움직임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그 상황과 관련된 모든 타당한 변화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한 상황을 보고 싶다면 가장 현저한 예를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한 민감성과 재빠른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머니는 불안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보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빈틈없는 균형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조바심이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뱅이봉에 잠긴다거나 그 밖에 도피적인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알아차렸고 이러한 일을 합리화하는 무수한 방법이 있더라도 결코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흔히 오히려 직접적으로 왜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조바심 내는가를 말해줄 것이다. 오케이.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민감합니다. 그는 신체적 변화나 약간의 고통도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신체적 민감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신체적 상태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동일한 민감성은 훨씬 힘듭니다. 그런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정신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래요? 많이 봤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 민감하기 위해서 완전하고 건강한 인간의 기능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명백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년 시절 또는 그 후의 생활에서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교육 제도에 매우 위급한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지만 인간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 곧 성숙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르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진짜로 완전히 집중도가 떨어져서 너무 피곤해. 피곤하고 배고파서 안 되겠어.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프로그램 하나 배워야 되니까 그거 일단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 수업 빠졌으니까 그거 꼭 해야 되니까 약속했으니까. 네, 일단 쉬어야겠어요. 너무 배고파.
힘들어요. 네,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습니다.